안녕하세요. 이제 즐거운 연휴가 끝나고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일찍 출근해 가지고요. ESG 관련된 그 중소기업을 좀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전 또 근무를 시작할까 합니다. ESG 관련된 제가 이제 경영 사례들을 계속 올리고 있죠. 제가 이제 한국의 중소기업이 ESG에 대한 그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ESG라는 것이 어떤 환경, 또 사회적인 책임, 그다음에 투명한 경영, 이러한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앞으로 경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어떤 경영 철학이기도 하고 하나의 어떤 세계관, 또 다른 세계관으로 나아가는 그런 관문이다, 또는 그러한 거대한 흐름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제가 기존의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자본주의가 ESG 경영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건 또 우리 인류에게 닥친 어떤 기후위기라는 어떤 하나의 환경적인 재앙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우리 개개인의 노력 차원이 아니라 또 그걸 넘어서서 기업의 차원에서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어쨌든 인류가 공존, 지구와 이 생태계, 자연 생태계와 함께 공존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서 이런 ESG 어떤 경영이라는 어떤 새로운 화두가 나타났고, 이제 모든 기업들은 이러한 어떤 흐름 또는 어떤 방향에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그 동참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그 제품의 공정 또는 그러한 그 시스템, 그러니까 제품을 제조하는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기업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전까지는 화석 연료, 그러니까 석탄이나 석유를 이제 그 석탄, 석유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제품을 생산해온 기업들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바람이 부는 것도 근 20년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유럽이나 이제 선진국, 미국과 같은 그런 선진국을 필두로 해서 이 뭐 수소 연료에 대한 뭐 발전을 어떻게 하네, 뭐 태양광 발전이 어떻네, 해상 풍력 발전소에 대한 건설이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해서 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뭐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태양광, 이런 재생에너지 생산에 이제 어떤 더 그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이 화석연료, 그러니까 석탄, 석유 베이스로 제품 생산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생산하고 있는 그러한 제품들도 여전히 그 플라스틱이나 그런 비닐 제품, 석유 화학 베이스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제품 공정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하느냐, 이게 진짜 그 비즈니스 모델하고도 연관이 돼요. 사업 모델을 전반적으로 재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근데 대기업은 그동안 축적해온 자본과 현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투자해서 새로운 어떤 재생에너지 뭐 기반의 어떤 제품 공정으로 바꾼다거나 뭐 이런 노력을 할 수 있는데, 이 중소기업은 상당히 그 열악하거든요. 열악한 상황에서 이러한 ESG 경영을 해야 한다라는 어떤 시대적인 당위와 맞닥뜨리고 나니까 뭐 굉장히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이제 중소기업청인가? 중소기업위원회에서 이제 그러한 포럼을 열었죠. 간담회도 열고, 지금 굉장히 이게 활발하게 중소기업 차원에서는 어떻게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고, 또 우리가 이 정부의 어떤 정책에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그 중소기업 차원에서의 어떤 대응 방안이 이제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요구사항도 상당히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소기업은 그 축적한 자본이 대기업만큼 이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중소기업, 특히 이제 한국에서
지금 그 활발하게 어떤 친환경적인 그러한 서비스나 제품 생산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어서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현 상황을 극복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기존의 사업 모델, 비즈니스 모델에서 어떻게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친환경적인 서비스나 제품 생산을 하는 기업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처음부터 그런 일을 하고 있었지 않았다가 이제 뭔가 조금씩 에코, 그린 이러한 친환경적인 어떤 서비스나 제품 생산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중소기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들을 여러분께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짧게, 이게 오전이라서 제가 이제 짧게 좀 영상을 끝내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사례는 주식회사 뽀득 뽀득이라는 어떤 중소기업 하나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름이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저는 처음에 이 이름을 보고서 뭐 키즈 카페인가?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뽀득이라는 그 주식회사는 식기세척 서비스를 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이죠. 직원이 99명, 한 명만 더 채우면 100명인데 정말 중견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한 기업이에요. 설립일을 보니까 2017년도에 설립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겨우 지금 코로나 넘어서서 4년 차가 된 겁니다. 그런데도 이게 그 4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직원이 100명 가까이로 커졌다, 성장했다. 놀라운 성과 아닙니까? 근데 이 식기세척 서비스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좀 생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회사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보게 되는 전문 업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상 서비스, 청소 전문 업체가 있죠. 그다음에 세탁 전문 업체가 있죠. 또 이제 코로나19 때는 방역 전문 업체가 생겼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회사는 식기세척을 전문으로 해주는 회사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런 회사, 이 식기세척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나타난 것은 사실 그동안 외식업체 같은 이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이런 또는 구내식당, 막 대기업들이나 뭐 정부기관들은 구내식당이 크죠. 그런 데서는 이제 주로 이제 거기 그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 그런 분들의 이제 내부 인력에 의존해서 식기세척을 해왔던 게 현실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식기세척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우리가 집에서 이제 설거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규모의 그 인원들이 먹은 그 이제 뭐라 하죠? 식판이나 뭐 그릇들을 이제 세척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상당히 이렇게 노동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또 굉장히 좀 고단하고 힘든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설거지하는 일, 이게 주방의 내부 인력들이 그동안 특히 이제 아주머니들이 많이 담당을 했죠. 이런 거를 전문으로 대행해주는 업체가 생긴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뽀득, 주식회사 뽀득의 대표는요, 박노준 씨인데요. 이 박노준 대표님은, 원래 젊은 사람이더라고요. 나이가 젊은데, 자기가 이제 본인이 설거지 하는 게 싫어가지고, 정말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세척만 전문으로 해주는 그러한 기술 개발을 좀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뛰어들었는데, 결국은 지금은 이제 본인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설거지를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네.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많죠. 이제 사실은 뭐 병을 고치는 의사가 본인이 뭐 암에 걸리거나 본인이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그 암을 극복하거나 불치병을 극복하면서 더 많은 암 환자나 불치병을 치료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들 많습니다. 이제 그게 운명이죠. 사람의 운명인데, 그 고난, 자기에게 닥친 어떤 고난이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더니 결국 그것으로 먹고 살게 되는, 그래서 더 많은 어떤 그런 이익을 창출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박노준 대표는 결국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맛있는 요리도 하고 또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시간을 이제 식기세척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해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식기 렌탈 세척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어떻게 이제 이 라인이 이제 세척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도 광명시에
대형 세척 그 시설을 구축하고 6대의 식기세척 라인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최대 규모의 식기세척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에 24만 개의 식기를 세척한다고 합니다. 와우. 24만 개의 식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식기 세척을 하는 데서는 연구 개발이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이제 식기 세척을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자체 연구 개발을 통해서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로봇과 카메라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 식기 세척에는 뭐가 들어간다? 로봇과 카메라. 예. 그래서 이제 로봇이 이제 아마도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전 공정을 관리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입을 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로 이제 정말 그 각 공정마다 이제 카메라 계속 감시를 하는 거겠죠. 그 검수를 한다고 해야 할까요? 검수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로봇과 카메라를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이제 각 대형 음식점, 그 다음에 대기업이나 그 정부기관의 구내 식당,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집 있죠. 어린이집, 그 다음에 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이제 구내 식당, 이런 학교 등에서 식기를 이제 수거를 해가지고 와서 자체 개발한 그러한 7가지 단계의 세척 과정을 거친다고 해요. 제가 공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불리고, 두 번째 단계는 브러쉬로 세척하고, 세 번째 단계는 고온에서 세척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고온 건조를 하고요. 다섯 번째는 UV 살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외선 살균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정밀 검수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가 이제 다시 포장을 해서 원래 그 업체로 다시 이제 보내드리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포드 주식회사는 사업부가 세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는 키즈, 두 번째는 비즈, 세 번째는 에코. 이 세 가지 사업부로 나눠져 있는데, 키즈 부분은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교육기관에서 이제 그러한 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요. 비즈 부분은 이제 대기업, 그다음에 대형 지식산업센터, 뭐 이제 정부기관 이런 곳에서 이제 대규모 구내식당 서비스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 에코 부분은 음식 배달, 일회용품을 다회 용기로 대체하는 서비스를 올해 처음으로 마련했다고 해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이 중소기업은 키즈 부분과 비즈 부분, 즉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대기업이나 대형 지식산업센터, 이런 곳을 대상으로 식기 세척 서비스를 대행해줬던 그러한 회사인데, 이 친환경적인 부분에도 주목을 하고 에코라는 부분의 사업부를 새로 신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회용품을 다회용기로 대체하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이 저는 가장 주목하고 싶어요. 2019년에는요 무려 40곳에 계약을 성사시켰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벤처스에서 2019년 7월에 10억 원의 투자를 받은 거예요. 또 2020년 작년에는 DSC 인베스트먼트, 전 이 회사도 압니다. 왜냐면 제가 주식 투자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인베스트먼트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창투사라고 하는데, 창투사들이 좀 이렇게 좀 이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도 잘 발굴을 하고 또 그 투자를 하거든요. 그 잠재성을 보고서. 근데 이제 DSC 인베스트먼트가 또 무려 40억을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 광명시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세척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약 400개의 교육기관의 어린이들의 점심 식사를 위해서 깨끗한 세척된 식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400개의 교육기관에서 이미 이제 뭐 식기 렌탈 서비스를 맡긴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네.
이 주식회사 뽀득은 친환경적인 식기세척을 하기 위해서 천연세제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100% 안전한,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그 화학 성분이 아예 들어가지 않은, 그러니까 화학 성분을 100% 배제한 천연 세제로만 이 식기를 세척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이 주식회사 뽀득이 상당히 그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는요, 일회용 컵들 많이 쓰시죠? 저도 많이 씁니다. 근데 이 일회용 컵을 제로로 만들겠다 하고 아예 그냥 직원들하고 함께 그러니까 직원들이 오히려 이 일회용 컵을 다회용기로 바꾸는 작업을 우리가 하자라고 그냥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똘똘 뭉친 거죠. 우리 이 사업은 해야 한다. 근데 이 사업을 하려면은 이제 그 기존에는 이제 뭐라고 하죠?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식기 렌탈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니까 식기 세척하는 라인은 이미 이제 그 공정이 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거 다회용기는 없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건 공정 시스템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에코 사업을 하려면은 또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부분은 이런 환경 오염을 해결하는 부분도 우리가 기여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일회용품 대체 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설비를 투자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식회사 뽀득이 인천시의 장례식장에서 쓰이는 그 일회용기를 다회용기로 렌탈하는 서비스를 시작으로 해서 인천시청 청사에 쓰는 그런 일회용 컵도 대체를 하고, 또 고척동에 스타디움이라는 그 이제 그런 어마어마한 큰 그런 그 공연장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축제, 콘서트 이런 데서도 사용되는 일회용기도 대체를 하는 서비스를 확대를 했고, 또 올해는 또 CGV 영화관 아시죠? CGV 영화관, 현대시네마, 메가박스 이런 데에서도 이제 이 주식회사 뽀득이 다회용 컵으로 이제 대체하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이 계속 이제 일회용품을 안 쓰기로 하는 그러한 운동에 동참을 하면서 또 이것을 무엇으로 연결시키죠? 회사의 영업이익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일석이조 아닙니까?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이 일회용품을 안 쓰는 운동, 굉장히 정말 소중한 그러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러한 서비스를 해줌으로써 회사 차원에서는 또 영업이익이 또 도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식회사 뽀득이 처음에 식기 렌탈 서비스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일회용품을 대체하는 다회용기 렌탈 서비스까지 나아가게 되는가, 이 전반적인 부분을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기존 사업부를 폐기하거나 뭐 이게 그것을 배제하지 않고 기존 사업을 하면서도 충분히 어떤 에코 또는 그린 또는 뭐 이런 친환경적인 소재 개발 또는 제품 개발, 포장재 개발, 또 뭐 제품 공정을 아예 바꾸는 그러한 것을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봐요. 이 주식회사 뽀득의 사례는 중소기업들이 조금 이렇게 뭔가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그러한 소중한 그러한 경영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